요즘 이상하지 않아? 전화 목록은 꽉 찼는데 막상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몇 명 안 떠올라. 나도 그래. 사람이 줄어드는 게 괜히 불안했거든. 근데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며? 응,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깊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그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핸드폰 연락처는 수백 개가 있는데 막상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순간. 카톡 친구 목록을 쭉 내리다가 아, 이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였더라 하는 순간. 누군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핑계대는 순간. 맞죠? 있으시죠? 괜찮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딱 이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 혹시 사람이 나빠진 건가? 내가 너무 까탈스러워진 건가?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나만 이런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생의 변화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게 왜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지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는 어땠나요? 주변에 사람이 많았죠. 회사 동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모임도 많고, 소개팅도 하고, 번개도 가고. 그땐 주말마다 약속이 빽빽하면 왠지 뿌듯했어요. 나 인기 있나 봐. 나 인맥 넓은가 봐. 나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혼자 있는 주말이 생기면 오히려 좀 외롭고 쓸쓸하고 나만 혼자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은 여전히 많아 보여요.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자녀들 학부모 모임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옛날 친구들도 있고, 숫자만 보면 오히려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기보다 피곤해지고 약속이 생기면 기쁘기보다 부담스럽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사람을 못 사귀는 건가? 내가 성격이 까칠해진 건가? 나만 이렇게 변한 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오히려 건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리듬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계를 보는 눈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첫째,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둘째, 그게 왜 나쁜 일이 아닌지. 셋째,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 그럼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젊을 때는 사람이 많다는 게 곧 성공처럼 느껴졌죠? 연락이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찾는구나.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약속이 많으면 내가 인기 있는 것 같았고, 회사에서 회식이 많으면 인맥이 넓어진 것 같았고, SNS 친구가 많으면 내가 사교적인 사람 같았어요. 그땐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고 있었던 시기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 시간이 더 중요하구나. 40대, 50대가 되면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해요. 약속이 많으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면 집에 와서 더 지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줄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 누군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예전에는 바로 좋아, 언제 볼까? 했는데 이제는 가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각이 예민해진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각이냐고요? 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어디에 써도 괜찮았어요. 오늘 10명 만나도 내일 또 5명 만날 수 있었고, 밤새 떠들어도 다음 날 출근할 수 있었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사흘은 쉬어야 하고, 큰 모임 한 번 다녀오면 일주일은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에요. 이건 인생의 필터링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성숙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좀 연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좀 불편해도 웃을 수 있었고, 내 의견이 달라도 맞춰줄 수 있었고, 내가 피곤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생활이었고,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렇게 피곤하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관계 정리가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감정도 체력도 모두 소모품입니다. 하루에 통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한정되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정신력도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감정 용량도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미 감정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 전화가 와서 1시간씩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한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이제 그만 쉬고 싶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면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감정이 메말라지거나 심지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와 가까이 지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즉, 내 감정 에너지는 누구에게 쓸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삶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관계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잠이 안 오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되새김질하고 보는 것보다 맞춰주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관계는 나쁜 관계라기보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파장이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빠지죠. 계속 빠져나가요. 자존감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꾸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니까요.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성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그래서 관계 정리는 누굴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연락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 만남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이 나오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현명한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이 오해된 건 아닐까? 내가 이상하게 보였나?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편안한가? 더 나답게 말할 수 있는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답이 그렇다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관계는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 내부의 감정 상태로 구분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는 저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가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일 수 있나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 정리가 훨씬 쉬워져요. 죄책감도 줄어들고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맞는 거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있어요. 경계, 바운더리라는 개념입니다. 경계는 나와 타인 사이의 선이에요. 여기까지는 내 영역,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 건강한 관계는 이 경계가 명확합니다.
나는 내 감정에 책임지고 너는 내 감정에 책임지는 거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이 경계가 무너져요. 상대방의 감정이 내 책임이 되고 내 감정이 상대방 탓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총 3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 사람입니다. 만나러 갈 때는 괜찮아요. 그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친구인데 뭐.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죠.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순간에는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즐겁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확 피곤이 몰려와요. 기운이 쫙 빠지는 느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한숨이 나와요. 아, 좀 힘들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게 돼요. 심지어 다음 날까지 여운이 남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냥 밥 먹고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바로 신호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내 마음에서 닳아버린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단순히 성장 속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이용이에요. 존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내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야, 오늘 시간 있지? 나 좀 도와줘. 내가 바쁘다고 해도 에이, 그거 좀 미루면 되잖아. 친구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내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탁만 하고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 도와줘도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태도. 고맙다는 말은 없고 다음에 또 부탁만 해요. 내가 힘들 때는 어디 가고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내가 힘든 상황을 말하면 그래서? 라고 하는 사람.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도 힘들어. 근데 말이야. 내 감정은 가볍게 넘기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 내가 다른 의견을 내면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 사람은 존중이 있을 때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기초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이 없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매우 건강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눈치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누구와 있을 때 내가 자꾸 말을 조심하게 되고 농담도 조심하게 되고 표정도 신경 쓰게 되고 상대의 기분을 계속 살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좋은 관계는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솔직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곳. 그런데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분 나빠할까?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곳은 쉼터가 아니라 전장입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방어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눈치를 보게 만드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뭐든 결과는 같아요. 나는 불편하고 피곤하고 나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라는 질문이 남았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말을 꺼내지?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드시죠?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뭔가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나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자연스러운 페이드 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오면 답은 하되 조금 늦게 하고 만나자는 제안에는 요즘 바빠서라고 부드럽게 거절하고 SNS 활동도 조금씩 줄이고 이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모임 빈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보던 걸 두 달에 한 번으로, 두 달에 한 번 보던 걸 분기에 한 번으로. 이렇게 빈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요즘 정신없어서 자주 못 만나도 이해해줘.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상대방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1대1보다 단체 모임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이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괜찮을 때가 많아요. 요즘 개인적으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다음에 다 같이 모일 때 보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연락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왜 연락 안 하냐고 따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요즘 내가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 시기야. 이해해줘. 나이가 드니까 에너지 관리를 해야 해서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있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워요. 관계 정리는 상대방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걱정 드셨나요?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나만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관계가 줄어드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과 단 3명이지만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이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내 주변에 진짜 내 사람 단 2~3명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깊은 행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진짜 깊은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해도 편한 사이. 1년에 몇 번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 말없이 있어도 부담 없는 사이.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이.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매일 카톡을 주고받아야 친한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나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오래 만나지 못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인연이에요.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예요. 그 한 명이 100명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직 없으시다고요? 괜찮아요. 앞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관계니까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예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편안하세요?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차 마실 때, 혼자 산책할 때, 그 시간이 외롭고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평화롭고 소중하신가요? 만약 혼자 있는 게 불편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해요.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좋은 거라는 것.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아. 이게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커피 마시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 혼자 산책하면서 계절을 느끼는 시간. 혼자 책 읽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혼자 음악 들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여러분이 만드는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적게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거고, 내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쓰게 되는 거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이상한가? 내가 사람을 못 사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마음 편하게 기대어 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최소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 자신이 내 편이 되고, 나 자신이 내 위로가 되고, 나 자신이 내 친구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단해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요즘 관계 정리 중이에요. 이 영상 보고 위로받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마음의 온도 36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괜찮고, 조용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존중받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